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안보 정세와 남북 관계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방향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광복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국경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길 대외 메시지의 무게감이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번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 쟁점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연 대북 메시지의 방향성입니다. 지난 첫 번째 광복절 당시 정부는 이른바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북측에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 당국은 이렇다 할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냉랭한 기류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축사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대화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군사적 대치 국면을 자극하지 않는 비군사적 분야의 실용적 협력 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공동 산림 녹화 사업을 비롯하여 금강산 관광 재개와 보건의료 부문의 인도적 지원, 그리고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이산가족 상봉 등이 거론됩니다. 이러한 비정치적 협력 모델이 꽉 막힌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는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북한에 대한 공식 호칭 문제에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북한을 조선이라는 공식 국호로 호칭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불필요한 이념 갈등과 정쟁 확산을 경계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번 경축사에서 호칭 변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번 경축사는 단순한 남북 관계의 논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첨단 산업의 집중 육성 등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이 높은 비중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경제적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끝으로 대일 외교 메시지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독립운동가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더불어 친일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의 환수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온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강한 원칙과 역사 바로 세우기 메시지가 이번 경축사에 포함될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